안녕하세요. 해공호주입니다. 자, HLB입니다. 현재 플러스 1.5%가량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봤었던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선들은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HLB 주주분들 오늘도 역시나 뭐 큰 불안감 없이 잘 관망하고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재밌는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국민연금이 우리 러브콜 보내고 있는 HLB 우리 주식을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연기금 우리 HLB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리면서 우리의 HLB 연기금이 꾸준하게 좀 사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면 HLB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연기금에서도 알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HLB 오늘 흐름은 뭐 특별하게 투자자분들에게 더 강조드릴 부분들은 없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영상 내용하고 뭐 큰 차이가 없고요. 8만원 정도 수준 저항 오늘 확인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5위평 지지 잘 해주고 있죠. 우리 엊그제, 그러니까 1월 8일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 가격 내려오지 않고 있고 5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크게 부담이 없겠죠. 자, 여기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요, 바로 연기금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준다. 그런데 이게 뭐 12월달 1월달 들어서 갑자기 이런 것이 아니라요,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우리 HLB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줬다. 그러면 HLB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보고 우리 연기금은요 꾸준하게 사줄까요? 연기금 자산은 우리의 노후를 대비한 아주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을 운용하는 그 자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좋은 주식에 안정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성향을 보고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연기금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HLB의 어떤 점을 바라보고 연기금은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HLB 일단은 어떤 회사입니까? 그렇죠? 바이오 회사잖아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보세라닙, 네, 요 약물을 가지고 우리 미국 FDA 승인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신약 개발을 통해서 실제 북미 시장 또는 뭐 유럽이라든가 또는 이쪽 아시아 시장까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확대해 나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연기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 그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연기금을 보고 우리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바이오 산업 관련돼서, 바이오 산업은 꿈을 먹고 성장하는 업종,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죠. 특히 가까이에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가까이 누가 있죠? 일본과 중국이 있습니다. 네, 질병 치료 수요 증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연기금은요 중장기적으로 이쪽에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하기에 적합한 섹터입니다. 네. 그러면 국내 바이오 산업의 육성 정책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보셔야 되는데,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에 국가 핵심 역량으로 키우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서 국내 유망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는 경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그동안 HLB 리보세라닙 임상 성과가 여러 학회에서 밝혀진 바가 있고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FDA 허가 확률도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앞에서 1차적으로 불허는 났습니다만 그 불허에 대한 부분들, 실제 우리 HLB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신청하는데 그 과정이 뭐 굉장히 복잡하거나 또는 시설적인 부분들을 뭐 다 뜯어 고쳐야 되거나 뭔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 허가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연기금 입장에서도 HLB를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하게 HLB를 살 때는 시총 규모가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연기금이 나중에 실제 HLB가 FDA 허가를 받게 된다면 이걸 연기금이 안 샀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HLB를 이렇게 좋은 주식을, 또 미국 FDA 허가 받을 확률이 높은 이 주식을 왜 안 샀느냐. 연기금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HLB는 안 살 수 없다, 사야 한다. 실제로 허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산다라고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기금의 어떤 투자 전략, 얘네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우리가 간단히 알면 또 HLB의 또 미래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연기금은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분산 투자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단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되니까 어떤 주식들에 많이 그 자금을 편입시킬까요? 성장주. 그렇죠?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성장주인데 그 중에서도 HLB를 손꼽아서 투자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또 위험 분산을 위해서 신성장 산업에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쵸? 근데 바이오주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보세요. 제가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연기금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자분들. 보통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뭐 1년뿐만 아니라 3년, 5년을 내다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생각하는 뭐 단타 단기라고 해서 뭐 5일 이내, 뭐 1개월 이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단기적인 연기금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HLB가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고, 그쵸? 한 3개월, 6개월, 1년 사이에 변동성은 잦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HLB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FDA 허가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리보세라림과 관련되어 있는 병력요법 이 치료제들이 결과적으로 북미 시장,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커졌을 때 HLB의 시총 가치가 지금도 물론 실제로는 고평가받고 있지만 앞으로 그냥 제가 단순히 얘기하면 실제로 정말로 뭐 20만원 갈지 30만원 갈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는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 연기금도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수급적인 영향, 그 다음에 지수 편입과 관련된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주식이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 주식이라는 얘기는 코스닥 150위권 위에 있는 종목들은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되어 있죠. ETF 지수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연기금이 됐든 뭐 다른 기관이 됐든 우리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상승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15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도 시총 비중이 높은
HLB를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연기금은 지수 연계 상품 종목들에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에 HLB 주식을 지속적으로 편입해 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시총 150위권 안에서도 탑 중에 탑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1위 종목은 아닙니다만 넘버 3니까 이 정도면 뭐 탑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총 비중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네, 담을 수밖에 없다. 이 그 구조상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차후에 우리 나중에 이거 FDA 허가 받으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 얘기가 다시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요. 투자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 그 연계되는 그 ETF 종목 업종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돼서 이렇게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가고 우리 연기금이 매수할 수 있지만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HLB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몇 조입니까? 10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래소로 갔을 때 10조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죠? 여기 나오네요. 여기 시가총액 여기가 10조 정도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로 지금 당장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유한양행 있는 정도 자리 되네. 한 40위권, 45위권 정도 되는 거예요. 순위가.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편입되는 거예요? K200 지수 내에 편입되는 거고 K100 지수 뭐 등등에 편입되는 거예요. ETF. 그럼 여기 패시브 자금들도 역시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면 연기금은 코스피 이전까지도 고려하면 결국은 HLB를 지속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글로벌 경쟁력 우리가 봐야 되는데 HLB는 이 리보세라닙 중심으로 해서 항암제 개발,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신약으로 이제 이어지는 요 이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리보세라닙을 이 핵심 약물 물질로 해가지고 우리 병력요법을 통해서 적응증 확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질병의 효과를 거두고 있죠. 실제 이런 부분들이 학회에서 다 밝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적응증 확장 부분들이 더 이어질 거기 때문에 HLB에는 계속적으로 호재 소식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HLB가 계속적으로 임상 연구를 이어가야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자본금이거든요. 돈이거든요. 돈. 그러니까 실제 HLB가 FDA 허가를 받으면서 북미 시장 진출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그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적응증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임상을 더 늘리면서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자본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큰 우리 그 HLB에게는 이벤트고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리보세라님 허가 받았어 이거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자본금 그 수익성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런 임상 허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R&D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으로 투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리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HLB는 신약 개발, 글로벌 시장으로 뭐 진출하기 위한 이런 확장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정부의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의 정책적 지원들, 다각적인 요인들이 어쨌든 연기금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가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 항목에 우리 HLB가 속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성장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HLB 매수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기적으로 지수 변동성 영향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런 변동성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도 커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건 뭐죠? 이런 부분에서 투자 여러분들이 잘 흔들리지 않고 비중 조절 잘 해간다면 분명히 앞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작년에 큰 성과 냈던 것처럼요. 그래서 수익의 기회 창출이 우리에게 꾸준한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우리 작년에 그렇게 큰 수익들 잘 만들어 왔듯이 지금 2025년도도 역시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HLB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HLB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중이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투자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앞으로 HLB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좀 늘려가는 형태로 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때, 확대될 때는 그만큼 기회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 기회로. 그쵸? 최악일 때 항상 우리는 기회를 창출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HLB도 마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탐욕의 단계인가요? 여기처럼 막 정말 20만원, 30만원 갈 것 같고 막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 탐욕의 단계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늘려서 내가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지 그 고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HLB에 제가 몰빵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그러면 1억 가운데 우리 HLB를 뭐 통틀어서 우리 1억으로 봤을 때 뭐 30%를 투자할지 50%를 투자할지 예를 들면 그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50%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내가 100%로 보는 거예요. 5천만 원을 HLB에 투자하는 100%로 놓고 봤을 때 그 5천만 원 내에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또 5천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에 HLB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5천만 원은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또는 다른 업종으로 투자자분들이 좋은 종목들, 탑픽 종목들을 골라서 분산 투자를 해 가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1억이 있다고 해서 1억을 다 여기다 몰빵하셔라.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약바이오, HLB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미친듯이 2025년도 내내 올라갈 일은 없어요. 반드시 급등하다가도 또 급락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우리는 잘 노려서 수익을 누릴 때는 적극적으로 수익을 잘 누리고 또 수익이 감소되거나 또 밑으로 내려와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또 그럴 때는 비중을 줄여야 될 때는 또 잘 줄여서 잘 대응해 나가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기금은 투자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잘 투자할지 어떻게 비중 조절을 잘 해나갈지만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투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투자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입니다.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투자 여러분들 작년에도 우리가 우리 재작년부터죠. 따지고 보면 2023년도 하반기부터 그 바닥에서부터 우리 끌어올릴 때 같이 함께 오셨던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2025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그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여러분들의 성과는 180도 달라진다. 다시 한번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종목들 또 우리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실제 유료 회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혹여나 있을 변수에 대비해서 유료방에 또 서비스 되고 있는 거 아시죠? ETF, 레버리지와 인버스 역시 제가 무료로 신호를 그냥 드리고 있으니까 ETF 종목도 역시나 투자 여러분들 잘 준비하신다 그러면 뭐 시장이 뭐 떨어지든 오르든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